그 데이터가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거야. 언제부터? 음, 요즘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요. 왜 많이 쌓이겠어요? 아이고, 죄송. 1970년부터 우리는 IT가 시작이 되면서 데이터가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1994년까지는 이 데이터가 거의 사유재산의 데이터야. 공유성이 없었어요. 왜? 왜? 왜냐하면 94년 이후에 뭐가 나타났어요? 인터넷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기업과 기업 간에 거의 장벽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업과 고객 간에도 장벽이 있었어요. 기업이 고객 불만을 얘기를 해도 그 고객에 대한 불만만 들어줬지 옆에 있는 다른 고객은 그 불만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객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터넷에 막 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일이 발생해? 야, 이거 고객 만족을 안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게 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모든 데이터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인터넷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데이터의 증가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중요한 거는 20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폰. 얘가 나타났어요. 내가 어머니하고만 통화하고 친구하고만 통화하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증가하던 데이터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단 몇 년, 한 2, 3년 사이에 데이터가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를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빅데이터가 그냥 크기만 하면 빅데이터냐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한번 쭉 보겠어요. 뭐 카지노에 여러분들이 가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고 한번 확률적으로만 보겠어요. 이 룰렛인데 룰렛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과 까만색이 교차로에서 쭉 이렇게 있어요. 쭉 있으면 여기에 쇠구슬을 던져서 그게 떨어지는 곳이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만 당첨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적색과 흑색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베팅을 하면 좀 낮은 비율이지만 그것도 승리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빨간색이 5번 나왔어요. 연달아. 빨간색이 연달아 5번 나왔어요. 이제 6번째 볼을 쇠구슬을 딱 던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배팅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빨간데 2분. 나는 검은데 왜? 뭐 손 들라고 하는 분은 왜 어디 가려고? 확률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검은색이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공간에서도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는 이런 확률의 속임수에 항상 우리는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래요. 한 3회까지는 별 반응이 별로 없어. 연달아 적색이 3번 나와도 별로 그렇게 그 비율적으로 별 다 큰 적이 없는데 4회부터 달라져요. 4회부터 점점 흑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6번째는 더 많아지겠죠. 이게 우리가 항상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확률을 보고 카지노는 어떻게 하겠어요? 속임수를 쓸 수도 있겠죠. 예, 자석 같은 걸 이용해서.
쇠고술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여섯 번째. 어차피 50%의 확률인데. 최근에 왜 빅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을까라는 거야. 그거는 이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는 몇 대의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몇 대 정도 돌아갔을 것 같아요? 예? 몇십 대? 몇 대예요? 1202대. 슈퍼컴퓨터가 1202개가 돌고 있었어요. 누구를 이기려고? 이 한 친구를 이기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공지능 하나가 이 바둑 하나, 바둑이라는 걸 하나를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양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뭐 기보가 다양해. 기보가 필요해. 누구의 기보? 이세돌의 기보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보도 스터디를 해야 돼요. 순간순간 어떻게 이세돌이 어디 한 착점을 딱 두는 그 순간 이거와 이거를 계속 뒤져요. 왜? 비슷한 걸 뒤지면서 뭘 해봐요? 보면서 확률을 계속 비교할 거 아니에요. 기보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정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정석도 계속 뒤집어서 계속 봐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리면서 확률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 착점. 어디? 19 바이 19, 19 바이 19에 어느 점을 보라라고 나와요. 몇 대? 1202대가. 이세돌의 기보도 굉장히 많을 거야. 9단이니까 9단까지 올라가는 때 기보. 다른 뭐 외국, 중국, 일본, 한국의 다른 선수들 그 어떻게 보면 이세돌과 비슷한 사람들의 그런 기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저장해서 어떻게 동시에 착점 하나마다 다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정석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쫙 깔려 있는 거예요. 1202대. 그리고 1202대면 CPU가 몇 개예요? 미니멈 1202개야. 미니멈 1202대의 CPU가 같이 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CPU 하나가 한마디 말해서 1202개가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속도가 높아졌어요. 지금 뭐가 속도가 높아졌고 또 한 가지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왜? 1202대가 각각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갖고 있으면서 오직 하나 이 착지점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요즘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생성형 나오면서 챗 GPT 얘기가 나와요. 챗 GPT에 그 알고리즘 하나 돌리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드냐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한 가구가 몇 년치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인공지능을 기업들이 다 쓰겠다. 야, 우리도 인공지능 기업들마다 다 쓰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불도 못 켜요. 지금도 전기가 모자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예. 강의실에 에어컨 안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에어컨도 안 나온다고. 한여름에 여러분들 에어컨 틀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로드를 내려요. 그걸 조율 가동이라고 그래요. 100에서 80 아니면 70으로 내려서 운전을 해요. 왜? 여러분들 에어컨을 못 쓴다고. 아직도 우리나라 이런 나라예요. 뭔가 전기가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한여름에 피크치에는 모자라요. 그만큼 에어컨이 많아진 것도 맞지만 이런 거 한번 돌리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슨 얘기들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ESG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온실가스 기후 변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알리백이 어떠느니 넷제로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다음에 ESG가 어떠느니
무슨 얘기야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거 하고 싶다고 지금 막 이거 막 저거 하면서 이거 하는 순간 저거는 완전 다 무너지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제조 산업에 우리 스마트 팩토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느냐. 지금도 예측 운전하고 있고 그래요. 예측 운전, 예측 진단, 예측 분석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빠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빠지는 기후 변화에 나빠지는 뭐 에너지, 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여튼간에 1202대가 이세돌을 이기려고 노력했던 그것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분산과 병렬. 분산 데이터를 더 이상 한 곳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까 기보 굉장히 많은 기보들 국수들마다 기보가 있으니까 그 기보들 그다음에 정석 그런 것들을 다 1202대가 나눠서 각각마다 한 점마다 쫙 분석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 한 점을 딱 뽑아내는 그렇게 분산 그다음 병렬 1202대의 CPU가 병렬로 각기 돌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것이 빅데이터를 불러온 한마디로 말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진 그 기술이에요. 기술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분산. 그다음에 기술이 되니까 병렬. 가장 큰 기술이 뭐예요? 통신, 네트워크. 그것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우리는 3V라고 특징을 얘기해요. 3V 뭐 양적으로 볼륨, 양적으로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빅데이터 그 말 그 자체 데이터가 엄청 크다라는 그 볼륨. 그다음 벨로시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베리어트 뭐예요? 다양성. 과거에는 수, 수, 뉴머릭만 우리가 관계를 했는데 지금은 텍스트, 그다음에 영상, 또 소리까지도 나름대로의 분석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요. 전문가들이. 뭐 그 외에 뭐 밸류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빅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특징을 나타내 준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 병렬을 통해서 볼륨과 벨로시티가 커졌고 다양성 이제는 수가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데이터로서. 그래서 이런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202대가 전기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얼마 전에 데이터 센터 불러가지고 문제 일으킨 적이 있었죠. 구글 같은 데는 어디? 이런 북극이나 추운 지방에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옮겨요. 좀 거리로 문제는 있지만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구는 점점 더워진다는 거지. 이 장표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장표 중에 하나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많은 기업들은 빅데이터에 관심은 많아요. 그렇지만 빅데이터에 관심은 많지만 어디에 관심을 더 갖고 있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데 관심을 더 갖고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마디 말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예요. 데이터의 분석을 하는 전문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하면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수집, 저장, 그다음에 전처리, 분석을 위해서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라는 걸로 끝내요. 이렇게 크게 5개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의 흐름이에요.
각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집.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거냐라는 거야. 야, 우리 데이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빅데이터 처리 뭐 분석해봐. 이거 하고 우리 문제가 무엇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거를 분석함으로써 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왜?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저장은 뭐 그냥 저장이고 그다음에 저장도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전처리라는 건 뭐냐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분석을 할 때 막 이렇게 어떤 그 운전 데이터가 있는데 어 요때는 정전이라 공장이 죽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시키는 게 전처리예요. 그래서 공장이 운전될 때의 어떤 데이터들만 사용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전처리.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이쪽만 분석을 해야지만이 더 정밀하게 정확한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분석한 거를 시각화라는 건 뭐예요? 도식화 뭐 그런 거예요. 파레토도라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하면 어떻게 뭔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증감에 대해서 수치도 우리가 모르는 일단 10, 30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10, 30 이렇게 쓰면 이 아래 게 어떻게 돼요? 시각적으로 더 명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볼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준다든지, 그러면 더 명확해지는 게 이게 뭐다? 시각화. 왜 이렇게 해줘요? 그냥 살짝 보고만 있어도 뭐가 돼요? 이해가 되고 인지할 수 있으니까. 분석된 데이터 남겨주고 이거 알아서 보십시오라고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면 복잡해지니까 제대로 이것까지 우리가 인지하기까지는 시간,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각화까지 해줘야지만이 제대로 된 빅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까지는 봤어요. 빅데이터 분석까지. 나머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난 한 3년 동안 보면 한 40일 아니면 2달 과정 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으면 밖에 전문가라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통계, 수학을 나와서 4, 5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이쪽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 대학 과정부터 시작해서 4, 5년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완성, 60일 만에 완성된다면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한 80%가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이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바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뭐 빅데이터라는 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빅데이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빅데이터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야. 기업에서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거. 문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골치 아파.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 무슨 여기서 보면 어떤 패턴을 인식하면 패턴을 찾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을 뭘로 한다? 빅데이터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냥 통계 분석 편차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통계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니까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아,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는데 하는 거를 누가 하느냐? 이 사람이 해줘요. 의사결정자라는. 이 사람이 뭐까지 하냐면 문제를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 원가 경쟁력의 얘를 해결하면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럼 기업들은 해야 돼. 공장은 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모르면 이 사람이 수소문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빅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까지도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품위해야 돼. 품위. 왜 품위예요? 돈을 받아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윗분들한테 품위서를 써서 어, 예산 써. 오케이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집행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집행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 이 사람은 우리는 영상 데이터가 필요해. 영상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근데 사내에는 텍스트 분석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건 엑셀밖에 없어. 그러면 외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정말 잘하는 외부 사람을 이 사람이 찾아서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그 데이터에서 패턴만 분석을 해요. 패턴. 이런 걸 봤더니 어떤 패턴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 패턴이 나오면 이 사람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 왜?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에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장에 도움이 되는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가 되겠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다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누가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누가 의사 결정자라는 이 직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통 보면 대리급에서 이제 뭐 과장급 정도에 되는 진짜 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그 흐름, 그게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시작이 그거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생각 못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거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솔직히 빅데이터로 맨 처음에 생각은 안 하겠죠. 데이터라고 생각해야죠. 공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사내에 있으면 사내에 있는 사람 쓰면 되지만 없으면 사회 전문가를 찾아서 아니면 전문 기업을 찾아서 같이 협업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품위를 통해서 회사에서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실행해서 같이 경쟁력 높이는 쪽으로 가치를 얻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빅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흐름이에요. 날이 더워서 냉면이 먹고 싶어요. 여기는 이소록은 이건 대전에 있는 건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기야. 하연호. 가보신 분 있어요? 하연호. 어. 진주가 고향인 분 없어요? 진주. 아, 아깝네. 남한에서 제가 북한은 못 가봐가지고 남한에서 냉면이 제일 맛있는 집이 여기야.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물냉면뿐만 아니라 비빔냉면 둘 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기는 육전하고 같이 먹어요. 정말 나중에 가보세요. 꼭. 다른 데 냉면은 냉면이 아니야. 그냥 국수지. 집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냉장고에 뭐 재료가 있어서 냉면이 먹고 싶어. 그래서 유명한 셰프를 불렀어요. 그래서 셰프 보고 냉장고에 재료를 가지고 나 냉면 먹고 싶으니까 냉면 만들어줘. 이랬어요. 근데 셰프가 딱 보니까 라면 두 개밖에 없어. 계란 하나 하고. 냉면 만들 수 있겠어요? 셰프니까 열라면. 그러니까 열받겠지. 못 만들어요. 아무리 셰프라도 라면 두 개, 계란 하나 있으면 라면밖에 못 만들어요. 라면 땅도 만들 수 있겠는데. 냉면은 못 만들어요. 냉면은 못 만들고 라면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당신은
유명한 셰프 아니냐? 왜 응? 냉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냉면을 못 만들어 주냐라고 뭐라고 한 거야. 너 셰프 맞아? 라고 한 거야.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누가 잘못된 거야? 주인이 잘못했죠. 지금 기업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러가지고 야 분석해서 이런 거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한다? 대부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냉면이 먹고 싶으면 냉면에 관련된 재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부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정말 빅데이터에서 중요해요. 그보다 먼저 뭐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면서 어떤 재료가 있는데 분명했으면 그러면 말을 바꿔서 이걸 치우고 얘가 상했어. 재료가 상했어요. 그러면 스테이크를 하면 얘는 어떤 상태예요? 상한 스테이크예요. 맞죠? 그런 얘기예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데이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수집부터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좀 갖는 거죠. 정말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어떤 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